요즘 시장은 너무 어렵습니다. 정말 주식하기 힘든 시장은 맞는 것 같아요. 과거 금리 인상 시기 때도 큰 하락을 맞이했었죠. 그때는 이제 고용 지표를 보고 실업률, 물가 지표를 보는 게 지금이랑 완전히 달랐죠. 왜냐면 고용이 좀 꺾이길 바랬고, 실업률도 좀 늘어나서 경기가 좀 안 좋았으면 좋겠고, 물가는 당연히 더 오르지 않았으면 좋겠고, 왜냐면 고용이 계속 높으면 계속 경기가 불붙은 거니까 금리 인상은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업률도 좀 높아져야 이제는 금리 인상을 멈추고 시장이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해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고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과 완전히 물가 지표나 이런 다른 지표를 보는 방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추가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공포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안정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이런 지표들이 안정되니까 시장은 환호했어요. 이제 금리 인상은 없겠구나. 그러면 금리 인하를 기대해줘. 그러면서 이제는 물가가 안정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 지표가 너무 죽으면 안 되고 실업률도 너무 높으면 안 되고 물가 지표는 지금은 잘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가는 이미 잡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나 변수는 있겠죠. 뭐 전쟁이라든지 여러 가지 변수는 있겠지만 현재 지표를 보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현재 피봇이 진행되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연착륙, 경착륙, 둔화 이거를 보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렇게 지표를 보고 분석할 때는 시장 상황에 맞게끔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 주식은 많이 올랐어요. 빅테크들은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다 물가 효과로 상승했으면 이제는 경기 둔화를 스럽게 봐야 될 상황에서는 이미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당연히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금리 인하한다는 것 자체가 경기 둔화를 의미하는 거니까. 경기 둔화가 되지 리가 없는데 금리 인하를 할 이유가 없죠. 이것 자체가 많이 올라왔던 종목들한테는 악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충분히. 단 강한 실적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이 원하는 만큼 실적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망 매물로 인해서 이제는 정말 좀 둔화가 되는 거 아닌가? 둔화가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우려시 때문에 이미 차익 실현 욕구로 인해서 많이 매물이 나온 겁니다. 현재 구간은 조정 구간이라는 거죠. 조정 구간. 금리 인하가 계속 지속되고 좀 되면서 시장이 좀 망가지고 금리 인하가 되면 될수록 시장은 망가져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금리 인하가 이제 어느 정도 멈추면서 다시 이제 경기 지표가 바뀌면서 피벗을 봐야겠죠. 그러면 다시 증시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주식이죠. 우리 증시인데 미국장에 의해서 너무 심하게 흔들려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많이 빠지는 이유는 중국 영향도 큽니다. 수출로 해서 먹고 사는 나라가 중국이 저렇게 두들겨 맞는데 대중 의존도가 한 30% 정도 되지 않습니까? 미국은 30 몇 프로 되죠. 그렇기 때문에 갈팡질팡 하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는 망가졌는데, 미국 때문에는 좀 살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각각 개별 종목에 의해서 움직이는 경향이 굉장히 심해졌어요. 종합 주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를 보면은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제 갭으로 이렇게 떨어지고, 저항을 만들어서 또 갭을 메꾸지 못하고 떨어지는 모습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현재 여기서 이 구간에서 이렇게 올라서게 할 수 있는 그런 재료는 현재 없죠. 재료가 있으면 당연히 올라올 수 있는데 그런 재료는 현재상으로는 좀 보이지 않습니다. 당분간 좀 암울한 박스권에 갇힐 확률이 높아요. 암울한 박스권에서. 코스, 코스피도 이렇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는 마찬가지. 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작은 박스권에 갇힐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과감한 투자는 하실 분은 없겠죠. 당연히 지금 시장 안 좋은데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종목들이
무조건 다 꺾어서 죽는 건 아니에요. 또 가는 놈은 갑니다. 종합주가 주가 지수를 보면 코스피 뭐를 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차트랑 거의 같아요. 물론 가장 비중이 큰 종목들이 떨어지니까 같이 동기화해서 이렇게 떨어지는 건 모습은 비슷한 건 당연한 거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난 영상에서도 이렇게 떨어지는 모습 보고 이 구간에서 그랬죠. 얘는 이제 끝난 것 같다. 좀 재수없는 소리지만 하이닉스 갖고 계신 분들은 좀 기분 나쁘시면 안 돼. 떨어진 것 같다. 이거를 올릴 수 있는 어떤 호재가 있으면 갈 수 있는데 이 안에서는 좀 갇힌 것 같다. 갇힌 것 같아요. 이제는 하락 추세를 완전히 접어들었죠. 좀 더 그렇다고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에요. 물타기 할 수 있는 구간은 아니죠. 좀 더 떨어지면 횡보하고 눌림목 주는 모습 보면서 대응하는 것도 늦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이 종목은 매수 안 됐고요. 고바이오랩, 대원제약. 항상 종목은 우리가 파동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상승 파동에 있을 때, 상승 파동이 예측될 때 들어가서 이 하나의 상승 파동을 먹고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 하락 파동에서는 안 들어가는 거죠, 절대로. 여기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파동이 나오면서 상승, 하락이 멈춰서 상승할 만한 어떤 모습이나 재료가, 시장에 재료가 있으면 그때서 들어갈 수 있는 구간이기도 합니다. 상신 이입수는 당연히 예서 안 됐고요.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세운 메디칼은 240선 깨지면 아웃이라고 했는데 약수익 주고 일단 내려갔습니다. 제테마는 두 번씩 들어갔죠. 두 번씩 들어가서 수익 내고 나온 종목, 수익 내고 나왔던 것보다는 단타를 두 번 쳤어요. 여기서 한번 치고, 자, 여기서 한번 치고, 또 여기서 한번 쳤어요. 여기서. 물론 깨졌긴 하지만 수익 매수하고 수익 나고 본전 넣어서 깨고 내려가기 전에 본전에서 마이너스 되기 전에 매도 처리해야 되는 건 기본입니다. 계속 말씀드리죠. 계룡건설은 전고점 넘척하면서 두들겨 패면서 내리는 놈들이 아주 무서운 놈들이죠. 정말 양아치들인데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몇 번씩 말씀드렸어요. 얘는 전고점 넘을 때 조심해야 된다. 알코 제약도 하나의 상승 흐름을 탄 거예요. 파동의 흐름을 탔어요. 상승 흐름을. 국제약품도 마찬가지죠. 상승 흐름을 탄 겁니다. 타서 하락에서는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 안 나왔죠. 상승 흐름을 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게 차트 분석의 기본입니다. 서울 반도체도 상승 흐름, 오상자이알도 상승 흐름을 타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온 거고, 다이오노트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 상승 흐름을 예측을 하고 들어갔다가 이 구간에서 분명히 그때 말씀드렸어요. 지난 영상에서. 이제 못 들어간다. 나 모르겠다, 이제는. 여기서. 이제 모르겠다. 그 후로 떨어졌습니다. 모르겠다는 것은 매수 못 한다는 거죠. 정말 몰랐습니다. 모르면 일단 눈에 안 보이면 하락할 수 있어요. 왜냐면 상승을 노리는 그 포인트를 찾는데 이건 상승 포인트가 없어. 몰라. 당연히 조심해야 되는 구간 아닙니까? 유튜바이어도 마찬가지. 상승 흐름 탄 거예요. 파동에 의한 파동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기술적 분석상으로 얘기할 수는 있겠지만 시간 관계상 이니스도 상승 흐름 탔고 이제는 계속 이렇게 종목들이 IMBDX, GI테, KN솔, 블루엠테 이런 종목들이 상승 흐름에서 우리는 들어가서 상승 흐름을 맛봤으면 이제 다시 내려올 거 아닙니까?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갔다가 상승 흐름을 탔다가 하락 추세로 들어가서 다시 하락 추세에서 다시 상승 흐름을 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일 때 이런 구간에서 노리고 들어가서 다시 먹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떨어진다고 해서 물타기 하면 안 되겠죠. 만약에 물타기 하는 구간은 아니에요. K웨이더 약수익 주고 전날 한 11% 정도 상승했다가 시장이 워낙 개떡 같으니까 좀 밀렸습니다. 근데 이탈가는 정해겠죠. 정해 이탈가는 4,100원으로 하겠습니다. 이지트로니스는 살짝 올라왔다가 두들겨 맞고 내려왔어요. 이탈가 드렸고요. 라메디텍은 당연히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상승 차트만 봐도 내가 어떤 종목들을 딱 봐도 난 여기서 들어갔겠구나 하는 생각이 딱 압니다. 왜냐면 차트만 봐도 당연히 이날 이때 우리 들어갔어요. 그래서 상승 흐름 크게 먹고 다시 먹었는데 이제는 다시 상승해서 이제 하락 추세로 들었으니까 이 구간에서 노려야 되는데 당연히 중요한 거는 얘가 다시 이게 반등한다는 보장은 없어요. 왜냐면 이 전저점을 깨고 계속 또 내려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죠. 당연히 주가라는 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분석하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겁니다. 오랜 경험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종목이 상승했다가 꺾여도 에이 이거 끝났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구간에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지를 보는 게 차트 분석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돼요. 모아이 어플라이언스 그리고 다이넥스 시너지 이노베이션처럼 분명히 저 지난 영상에서 썸네일로 자율주행주 뜨고 CDMO 뜬다 라고 분명히 영상 올리고 나서 이 두 종목이 올랐어요. 당연히 오토엔 자율주행 관련주입니다. 그리고 모바일 어플라이언스 이날 10% 정도 상승했고 그 전에 한 조금 상승한 거 있으니까 12, 3% 정도는 수익권으로 수익권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 전에 판 사람도 있고 이 꼭딱에서 정확하게 팔 수는 없으니까 어쨌건 수익권이에요. 오토엔도 자율주행주, 자율주행 관련주, 자율주행 관련주가 이 개폭락하는 시장에서도 올라왔어요. 정말 이렇게 어려운 시장에서도 상승할 정도는 꼬박꼬박 찾아내면서 수익을 내는데 그렇다고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만족스럽진 않아요. 요거 뭐 조금 먹었다고 해서 금방 부자 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배고픕니다. 시장이 좋아지기를 기다려야겠죠. 시너지 이노베이션도 그대로 좋을 것 같지는 않고 중요한 거는 어떤 흐름에서 다시 올라타서 상승 흐름을 타고 다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지 그 구간을 봐야 되는 그런 구간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